이런 징조 보이는 사람은 피해라. 일상의 경험과 스토리 그리고 심리학과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을 소개하여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좋은 사람도 많지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저도 한때 사람은 노력하면 다 바뀔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고 애초에 피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는 걸요. 오늘 저는 경험을 통해 배운 피해야 할 사람들의 징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법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1. 항상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몇 년 전, 저는 오랜 친구 민수와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수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가 무슨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민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석준아. 너 요즘 운동 좀 해라. 살이 너무 쪘어? 너 아직도 그 낡은 차 타고 다니냐? 좀 좋은 차로 바꿔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이 사람이 원래 말이 직설적이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됐습니다. 민수는 항상 남을 깎아내리는 말만 하고 칭찬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스스로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수와의 만남을 점점 줄여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를 멀리하면서 제 기분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피하는 방법? 본인을 낮추는 말들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말 것? 상대가 습관적으로 남을 깎아내리는지 관찰할 것? 점점 거리를 두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릴 것? 늘 남 탓만 하는 사람. 제가 50대 후반이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송 대표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몇 번 함께 일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는 항상 남 탓부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 그래. 고객이 너무 까다로워서 내가 힘들다니. 한 번은 계약 문제로 일이 꼬였는데 그는 제 앞에서 석준 형이 더 잘 챙겼어야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어요. 아, 이 사람은 절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중에는 내 탓이 아닌 일까지 내 책임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피하는 방법?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할 것? 문제 발생 시 항상 외부 탓만 하는지 관찰할 것? 처음엔 참고 들어주더라도 패턴이 반복되면 관계를 줄일 것? 늘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 제가 40대 후반이었을 때 직장 동료 준식과 꽤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는 항상 힘든 일이 많다며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죠. 처음에는 진심으로 공감하며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식의 대화는 항상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 나는 맨날 손해만 봐.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이용해. 처음엔 그를 위로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에너지를 빨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아무리 들어줘도 변하는 게 없었고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계속 불평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저는 적당히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피하는 방법? 항상 나는 피해자로 흐르는지 확인할 것?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남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지 살펴볼 것? 적당한 거리에서 공감하고 깊이 빠지지 말 것? 일기 없으면 떠나는 사람. 사업을 할 때 알게 된 박 과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늘 친절했고 형님, 형님 하며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뀌더군요. 석준 형, 저도 제 일이 바빠서 도와드리긴 어렵겠네요. 평소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땐 연락도 쉽고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게서 얻을 것이 있을 때만 옆에 있었구나. 그 후로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테스트를 해봅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내게 일이 없을 때도 연락을 여오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라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을 피하는 방법? 상대가 나를 도구로 여기는지 관찰할 것? 작은 도움을 요청해보고 반응을 살펴볼 것?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천천히 멀어질 것? 그 결론, 피해야 할 사람은 애초에 거리를 두는 것이 답이다. 저는 사람을 믿는 걸 좋아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항상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늘 남 탓만 하는 사람, 피해자인 척하며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 일기 없으면 쉽게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할수록 내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됩니다. 반대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 삶도 더 행복해집니다. 사람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애초에 피해야 할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심리학적 근거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피해야 할 사람들은 단순한 경험적 조언이 아니라 심리학과 과학적 연구에서도 그 위험성이 증명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심리학적으로 입증된 연구 결과와 함께 실생활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항상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다크 트라이어드 연구. 과학적 근거 2002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포로스 앤드 윌리엄스는 다크 트라이어드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 공감 부족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을 깎아내리고 이용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실생활 적용 사례. 과거에 함께 일했던 이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동료들을 비판하며 자신이 더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었으면 다 망했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직설적인 성격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는 남을 낮춰야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었죠. 다크 트라이어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반박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해도 소용없죠. 이런 사람을 피하는 방법? 첫 번째, 지나치게 자기 자랑이 많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관찰한다. 두 번째, 논쟁을 피하고 적당한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세 번째, 가능한 한 협업을 최소화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 늘 남 탓만 하는 사람. 귀인 오류 연구. 과학적 근거. 사회심리학자 리 로스리 라스는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비판적인 기본적 귀인 오류 펀더멘털 애트리뷰션 에러를 범한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즉, 자신이 실수하면 외부 환경 탓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실생활 적용 사례. 50대 후반에 사업을 할 때 알게 된 박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을 탓했죠. 직원들이 멍청해서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야. 내가 원래 실수하는 사람이 아닌데 고객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렇다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본인이 잘못한 일도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저까지 형님이 더 신경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 결국 저는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죠. 이런 사람을 피하는 방법? 대화 중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지 살핀다. 책임을 회피하는 패턴이 반복되면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피해자인 척하며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 에너지 뱀파이어 연구. 과학적 근거. 미국 심리학자 주디스 올로프 박사는 인간관계에서 감정적으로 타인을 소모시키는 사람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들은 늘 자신이 불행하다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끌어내는 데 능숙합니다. 실생활 적용 사례. 제가 40대 후반이었을 때 직장 동료 준식과 꽤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나는 항상 손해만 보고 살아. 처음에는 공감해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대화할수록 제 에너지가 점점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는 불평을 할 뿐 스스로 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피하는 방법? 대화가 늘 피해자 중심으로 흘러가는지 관찰한다. 불평만 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는지 확인한다. 적당한 공감 후 감정적으로 깊이 빠지지 않는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사회적 교환 이론 연구. 과학적 근거. 사회학자 조지 호만스는 인간관계가 일종의 거래처럼 작용한다는 사회적 교환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실생활 적용 사례. 과거에 친하게 지냈던 박 과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직장에서 힘이 있을 때는 늘 친절했지만 제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자 연락이 끊기더군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간 직감이 왔죠. 이 사람이 부탁할 게 있구나. 역시나 대화 끝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이번에 사업을 하나 시작하는데 투자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피하는 방법? 평소에 연락이 없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지 살핀다. 상대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를 챙기는지 확인한다.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적당히 거리를 둔다. 결론, 피해야 할 사람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인생을 지키는 길이다. 심리학 연구를 통해 밝혀진 피해야 할 사람들. 다크 트라이어드 성향.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귀인 오류.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 에너지 뱀파이어. 피해자인 척하며 감정을 소모시키는 사람. 사회적 교환 이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면 내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삶이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사람을 쉽게 바꾸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애초에 피해야 할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공감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요. 감사합니다.